뉴스 그 후가 궁금하다. AS 뉴스.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AS 뉴스. 여러분 지난해 여름 기억하세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어느 정도였냐면 각 도시의 역대 하루 강수량들이 갈아치워질 정도였습니다. 화개장터며 섬진강 일대가 물에 잠겨서 난리가 났던 장면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였습니다. 차들이 지하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물에 잠겨서 사망한 사건이었죠. 차량 6대가 갇히고 3명이 숨졌습니다. 아니, 부산 그 대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참 황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유족들이 저희 뉴스쇼에 제공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차량에 어머니와 딸이 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구조가 되셨지만 딸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어머니와 다른 가족이 나눈 통화 내용 좀 들어보시죠. 영이라 와 이래 잔인한 일만 생겨. 부산대 병원에 가. 나 못 들어가겠더라. 나 못 들어가겠더라. 봅시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래. 뭐 짧은 통화 내용만으로도 그 당시 그 참사의 기억, 그 당시 현장 상황,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건 이미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차량 통제만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왜 통제하지 않았는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7개월이 흐른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AS 뉴스 부산 지하차도 참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전화 통화 속에 한 분이세요. 김영일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그 통화 속의 목소리 주인공이시자 돌아가신 분의 삼촌, 외삼촌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돌아가신 조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 분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29살이었고요. 예, 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주말을 맞아 이제 부산 집에 쉬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서 직장 다니다가요? 예. 아이고. 참 너무 어이없는 사고여서 저도 상당히 황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어렵지만 사고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23일 부산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 차에는 사망한 조카분하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김영일 씨 누님이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네. 예. 지금부터 유족이 제공하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레인보우를 통해서 그 영상을 같이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사고 차량의 전면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지금 촬영이 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차가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찰랑찰랑합니다만 달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상황에서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는 거죠. 진입을 하는데 여러분 양 옆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콸콸콸콸 터널 속으로 쏟아집니다. 급격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이 출렁거립니다. 앞에 차가 서요. 이 선 거는 이게 더 이상 달려지지가 않아서 선 걸까요? 앞차가? 뜨기 시작하네요. 선생님. 네. 그 이제 누님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차가 안 움직였다고 하나요? 뭐라고 증언을 하십니까? 네, 차들이 뭐 다 정체되었다는데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시동이 다 꺼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시동이 꺼진 상태군요. 시동 꺼지면서 위로 뜬 거군요. 예. 지금 보면요. 저희가 이제 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차에서 내린 분이 걷고 있는데 목까지 물이 찼어요. 네. 아니 아까 터널에 들어올 때만 해도 찰랑찰랑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순식간에 목까지 물이 차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많은 그 분들이 왜 조카분은 이 끝까지 구조가 안 된 거죠? 네, 뭐 계속 물이 차올라서 이제 무서우니까 지하차도를 벗어나려고 차에서 내려서 터널 입구 쪽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터널 입구에 다 와 가면 경사가 많이 지니까 그 도리에서 물이 넘쳐 흘러 들어오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네. 감당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차에서 내려서 터널 앞까지 걸어왔는데 다 걸어온 상태에서 물살에 휩쓸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 아니 뭐 어린 아이도 아니고 20살 청년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 뭐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살이 셌단 얘기죠? 네네. 차가 물이 차서 이제 시동이 꺼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고 물은 차오르고 그다음에 119에 전화하니까는 뭐 전화가 그때 폭주 상태라서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폭주, 예. 그다음에 112에 전화하니까 뭐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다시 119에 연락하라는 답변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이서 걸어서 나와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목까지 찬 거고요, 물이. 예, 예. 이미. 근데 터널 예. 거의 다 왔는데 막 물살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소용돌이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소용돌이까지는 모르겠으나 물이 그냥 너무 넘쳐 흘렀던 것 같아요. 그 턱이 좀 세거든요, 그쪽에. 아, 턱이. 경사가 좀 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도로 쪽에서 물이 터널 쪽으로 다 밀고 들어오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머니는 구조가 되셨잖아요. 예, 그 옆에 뭐 자꾸 매달려 있다는데 아, 사망사고가 난 후에 그게 이제 순찰차가 먼저 도착하고 예. 그다음에 소방관이 와서 이제 물통을 타고 막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물살에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 사람도. 네, 네. 뭐 뒤에 생존자들이 빨리 구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지기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한 30, 그 시간 후 뒤에도 한 30분 후에 이제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구호를 시작했다고 해요. 아, 그럼 30분을 매달려 있다가 그만 예. 조카분이 놓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빗물 차오르고 차에서 탈출하고 뭐 구조되는 것까지 한 50여 분 동안 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비가 저 정도 오면은 도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울도 곳곳이 통제가 돼서 엄청 돌아서 출근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런 위험한 지하차도를 왜 통제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7개월 동안 수사가 좀 됐습니까? 종료가 됐습니까? 수사 결과 나왔나요? 뭐 아직 그 기소까지 간 건 아니고요. 예. 이번에 공무원 2명을 구속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불구속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구속,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 예, 예. 예, 예. 그 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담당 공무원 2명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관리하고 차량을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매뉴얼이 적혀 있고요. 예. 그리고 진입로에 보면 저기 전광판에 안내 문구가 적혀 있어야 되고 경고등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전광판이나 경고등 자체가 고장이 나 있었답니다. 아. 이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현장에 배치한 두 사람을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서류에. 예. 그래놓고 한 사람은 그냥 아파서 집에 갔고 한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이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운전하는 사람이라 배치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자기들 과에 이제 인원이 본래 티어가 8명인데 네. 한 명이 군대 가서 7명이래요. 예. 그 중에서 뭐 자기 직무가 다 있겠죠. 예, 예. 그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예. 사람을 그 매뉴얼 짜면서 거기다 그냥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있는 담당자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아, 관리가 안 된 겁니까, 그날? 하나도 안 됐죠. 그래, 다른, 동천이라는 곳이 범람을 할 우려가 있어서, 예, 예. 그쪽에는 사람을 배치하고, 예. 관리를 했습니다, 그날. 네. 근데 이쪽에는 한 명도 배치를 안 했죠. 신경도 안 쓴 거죠, 그냥.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예.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까 한 명 구속으로 검찰 송치, 한 명은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뭐 그냥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명 정도를. 8명 정도를. 예. 그리고 그 구속된 분은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회의를 했다고 거짓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걸로 공무수 위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회의록이요? 자기들이
회의를 하지 않아놓고 그냥 상황 판단 회의를 했다. 아, 그 당시에 그 초량 지하차도 상황에 대해서 회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런 기막힌 상황인데 사고 후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참 어이없는 답변들도 들으셨다면서요? 아, 정말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 담당 국장님들과 대화를 좀 했는데 네. 왜 메뉴를 지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이 호우경보가 내려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뉴를 안 지키셨다고 자기들이 인정은 했어요. 인정은 했는데 아하. 하는 답변이 그런 거죠. 아. 왜 안 지켰냐고 물으니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고 예. 참 답답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쪽에 참. 대해서는. 어이없는 답변이네요. 예, 호우경보가 내려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다. 네. 그래요.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죠. 그래서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을 나가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봐야죠. 아이고. 설마 하고 기다리면 안 되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담당자가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담당자였다는 게 저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일 이렇게 쭉 겪으면서 이런 점은 고쳐져야 된다. 꼭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저희들 부산은 그래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그리고 이런 도시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런 불행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에 이 매뉴얼이 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안 지켜지는지 더 확실히 되짚어 봐야 되고요. 예. 모두가 같이 이렇게 깊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개선하고 이러고 가야겠습니다. 예. 그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S 뉴스 부산 지하차도 참사의 유족 김영일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